네. 자, 11주차 마지막 착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더블 문제들, WTO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통상법 제11주차 국제통상 분쟁 해결. 그래서 지난 차시까지 이제 권고 및 결정에 대한 이행 감독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권고 및 결정이 있다. 그러니까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고 뭐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되어서 그 권고 및 결정에 따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제 DSB는 그 이행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또는 이행 조치가 해당 협정과 합치하는지 이거 감시하게 되겠습니다. 감독하게 되겠는데요. 이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특히 이제 민사집행법 관련해서 집행에 관한 뭐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뭐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도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은 가급적 원 패널에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론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제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해결기구는 상황에 따라 개발도상 회원국의 무역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적절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 분쟁해결 절차 여러 군데에서 개발도상 회원국을 특별 우대 대우하도록 이렇게 조항들이 있고요. 자, 분쟁 해결 절차에 이제 보상 및 보복 조치 이 단계가 있습니다. 분쟁 해결 기구의 분쟁 해결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국이 분쟁 해결 기구의 권고나 결정을 수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체제에 있어서는 어느 회원국이 분쟁 해결 기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분쟁 해결 기구 자체가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집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분권화된 사회죠. 호라이전탈, 수평적인 그러한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정부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주권 평등 원칙에 따라서 국제기구는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의 원칙. 역사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정치 외교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종하는 그 부종성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외교적 협력을 한다. 이런 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기구다. 그걸 우리가 Principle of Subsidiarity, 부종성 원칙이다. 뭐 요즘은 말씀드린 대로 EU 같은 경우에는 그 초국가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가 EU의 하위에 있죠. 근데 이제 UN 체제하에서 국가가 뭐 유엔은 안전 보장을 위한 체제이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 수반에 준하고요. 특별히 뭐 유엔이 어떤 강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유엔이 국가 위에 있는 어떤 통치기관 정부다. 뭐 이렇게 보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유엔의 안보리가 유엔 헌장에 기초해서 예외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어떤 국제사회에서 국가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에 따라서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부담하는 경우에 국제재판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가에 대해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권고나 권고의 형태로 이렇게 결정이 나가게 됩니다. 다만 상대국도 그 국가에 대하여 양해를 정지함으로써 불이익을 줄 뿐이다. 그러니까 보복 조치를 통해서 그 양 당사자 간의 형평을 맞추는 것이지
이 WTO 분쟁 해결과 직접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없겠습니다. WTO는 기본적으로 서로 상응하는 양어 제공의 균형 위에 존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양어라는 건 이제 회원국들이 알겠다 약속을 하고 WTO에 일정한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 어떤 조건 이러한 조건에서 무역을 허락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WTO 법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WTO 법상 자신의 의무 양어를 그대로 존중하고 이행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양을 정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복 조치 일환으로. 그래서 어느 국가가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통상 갈등이 있고 패소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있었으면은 그대로 이제 이행하면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상대국도 그 국가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분쟁 해결 협정은 분쟁 해결 기구의 권고나 결정이 이행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 조치나 양어 정지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이라는 것은 피소국이 제소국에 대하여 분쟁이 대상이 될 조치로 인하여 있게 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협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어의 정지가 있어요. 이 보상이 있고 양어의 정지가 있는데 양어의 정지는 제소국이 피소국 조치로 인하여 자국이 있게 되는 손실에 해당하는 만큼 피소국에 대하여 양어나 다른 의무 이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보상이나 양어 및 다른 의무의 정지는 분쟁 해결 기구의 권고나 결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시적으로만 취할 수 있는 임시 조치다. 그러니까 보복 조치는 임시 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권고 결정 사항의 이행이 보상이나 양어 및 다른 의무의 정지보다 우선한다. 피소국이 권고 및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국이 요청하면 합리적 기간 내에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이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국은 분쟁 해결 기구에 양어나 다른 의무의 정지를 승인해 줄 것을 분쟁 해결 기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1차적으로 그 권고나 결정을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이행되지 않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보상하면 되고요. 그렇지도 않으면은 이제 보복 조치, 양어 및 다른 의무의 정지를 통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제소국이 양어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 수준은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자국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승소국이죠. 제소국이 이제 승소한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승소국으로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 이 자국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났는데 이행을 제대로 안 한다, 보상도 안 한다. 그러면은 양어를 정지해야 되는데 그 침해된 만큼만 자신의 양어나 의무를 정지해야지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소국이 양어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원칙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양어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에 있어서도 이제 협정상 요구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어요. 위반이나 다른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는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자, 우리 부속서 1A, 1B, 1C 뭐 여러 실체 협정들이 있었죠. 또 뭐 농산물, 또 공산품, 뭐 그 무역거래 대상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은 일단 그 동일한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동일 분야에서의 조치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 보복 조치 이게 동일 분야에서 하면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동일 협정 하의
다른 분야에서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보복 조치도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효과적이면 두 번째로 이 상품 무역 관련한 거니까 자동차 아닌 무슨 다른 뭡니까 뭐 가구 분야인가요? 뭐 또는 의류 분야 뭐 이런 분야에서 한달지.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동일협정 분야의 조치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때는 다른 협정하의 양어나 의무의 정지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품무역 협정 하에서 어떤 보복 조치라는 것, 이걸로는 도저히 비효과적이다. 그러면 서비스 무역 협정이나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차 보복죄 또는 크로스 리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교차 보복죄고요. 원어로는 크로스 리텔레이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어 피소국이 자동차 수입에서 WTO 협정을 위반한 경우 제소국은 2차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양어 정지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쭉 나오네요. 그러나 피소국이 자동차 수출이 없어 이 양어 정지가 실효성이 없다면 섬유 제품과 같은 다른 물품 분야에서 양어 정지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다른 물품 무역 분야에서도 양어 정지가 실효성이 없으면 서비스와 같은 다른 협정 분야에서 양어 정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교차 보복죄라고 합니다. 해당 협정이 양어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해당 협정이란 특별 조항이 있으면은 이 크로스 리텔레이션, 크로스 섹터, 이 빠졌네요. 다른 분야에서도 보복이 가능하다. 크로스 섹터 리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진 양어나 다른 의무의 정지 요청이 분쟁 해결 기구에서 총의로서 기각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기간 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해야 한다. 보복 조치 신청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승인돼야 됩니다. 양어 또는 다른 의무 이행의 정지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피소국이 해당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조치를 철폐하거나 이익의 무효화나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상호 간의 해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보복 조치가 있은 후에 뭐 그 문제된 조치를 철폐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보복 조치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요청한 양어 및 다른 의무의 정지가 동일 협정하의 다른 분야이거나 다른 협정 분야에서 관계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 신청을 위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때에는 중재 절차에 회부하게 된다. 이런 교차보복제도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있으면 중재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재는 원 패널 위원들이나 세계 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중재자가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집행과정상 여러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공부하시면은 나오겠지만은 그에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쟁 관련해서 이런 중재 절차랄지 이런 절차가 있게 됩니다. 중재는 합리적인 기간 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고 이 중재 기간 중에는 양어 또는 다른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없다. 이 중재에 있어서 중재자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중재의 결과는 분쟁 해결 기구에 바로 통고되며 중재 판정에서 양어 또는 다른 의무 이행의 정지가 요청된 경우 분쟁 해결 기구는 총의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 예, 그래서 중재 절차에 따라서 이걸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재 결과는 바로 통고돼야 하고요. 결국 그 분쟁 해결 기구는 이 보복 조치를 중재 판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인해야 합니다. 물론 총의로 그걸 기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규정 비위반 사안에 대한 분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우리가 보한 설명은 이제
우리 가트법 제22조 23조 1항 A 관련해서 봤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협정에 위반되지 않지만은 통상 분쟁으로 다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트법 1994 가트 제23조 1항 B, C에 근거한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규정 비위반 사안에서의 분쟁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규정 위반을 통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요. 규정 비위반 사안이 있는데 어느 회원국의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조치. 협정상 의무는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조치로 인해서 다른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무효화하는 경우 또는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경우는 규정 비위반 사건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비위반 청구가 행해지는데 피소구적 비위반 청구는 그렇기 때문에 피소구 조치가 협정상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이 조치로 인해서 제소국이 피해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다투는 것입니다. 비위반 청구에서는 피소구 조치가 협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소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제소를 정당화하는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도 안 했는데 왜 제소하느냐? 상세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분쟁 대상이 된 조치가 해당 협정상의 제소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협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고 판정이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피소국이 그 조치를 제거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규정 위반이 아니니까요. 제거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 패널이나 상소기구는 관계 회원국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화해에 비슷하게 이렇게 권고하게 됩니다. 이 비위반 청구는 서비스 무역과 지적재산권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물품 분야 협정에 국한된다. 그래서 부속서 1A 상품 분야에 관해서만 이 비위반 제소가 인정이 됩니다. 자, 국제통상의 분쟁 해결, WTO 분쟁 해결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간략히 한번 배운 사항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 투입 쇠고기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고기를 자연 방식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요즘은 그 호르몬을 투입해서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쇠고기가 이제 공중보건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고 회원국들이 가트법 예외 조항에 따라 수입 금지 조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다투지는데요.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 자연산 쇠고기를 매우 주장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쇠고기를 기르는 게 뭐가 잘못이냐, 공중보건상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볼까요? 유전공학에 의하여 개량된 농축산물에 대한 입장은 국가마다 다르다.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 국가들은 긍정적인 데 많아요. EU, 유럽 지역 국가들은 부정적이다. 이러한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무역에 있어서 하나의 분쟁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EU 간 성장 호르몬이 투입된 쇠고기 분쟁이다. 미국은 국내 쇠고기의 90% 정도는 성장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있다. 반면에 EU는 호르몬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989년 EU는 호르몬 투입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자, 이 수입 금지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가트법 제11조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일본 정부가 최근에 어떤 수산물 관련해서 임바고, 수입 금지,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문제되었죠. 비슷한데요. 이거는 호르몬 투입입니다. 그거는 방사능 오염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EU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EU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데올로기, 문화, 종교에 근거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차별하는 것이다 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서 EU는 성장 호르몬이 인체에 암이나 신경질환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U의 주장은 이제 이렇네요. 자,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1996년 1월 미국은 EU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였다. 1997년 8월 WTO 패널은 EU의 수입 제한은 성장 호르몬이 주입된 쇠고기가 인체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에 의한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네요. WTO 패널은 과학적 증거에 의한 위험 평가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는 위생 및 검역 협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상소를 거쳐서 1998년 1월 WTO 분쟁 해결기구는 EU의 조치를 1998년 5월 13일까지 협정에 일치시키도록 공고하였다. 수입 금지 조치 그거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EU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동년 5월 미국은 보복 조치로서 자 이게 권고나 결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네요. 그럼 보상, 보복 조치 뭐 이런 절차가 이제 되겠죠. 미국은 보복 조치로서 EU 상품에 대해 2억 2천만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를 허용해 줄 것을 WTO에 신청하였고 WTO는 1억 1680만 달러의 보복 관세 부과를 승인하였다. WTO 분쟁 해결 기구가 보기에 지금 미국의 침해된 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조치는 1억 1680만 달러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미국은 프랑스산 치즈, 거위간 요리 제품, 덴마크산 햄, 이태리산 토마토 등 EU 상품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보복 조치로서 자신이 약속한 그러한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도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호르몬 투입 쇠고기 분쟁 관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주요 용어 또 뭐 생각해 볼 점, 연습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네, 시간이 나시면 좀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꾸 이렇게 기침이 나네요. DSU, Understanding of Dispute Settlement. 원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또는 Understanding입니다. 그래서 우리 쭉 공부해온 DSU 조항 들을 간략히 뭐 시간 나는 데까지요. 한 5분 남았네요. 원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ary of Provision. 그러니까 조항들을 요약해 놓은 그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보면은 Overview 부분입니다.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uilds on and improves upon 어디에 기초해 있다. 그리고 발전했다.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currently in place under the GATT. GATT는 이제 1994 GATT죠. 1994 GATT 22조, 23조에서 23조에 근거하고 있고 builds on. 그리고 거기에서 발전되어 쭉 40 몇 년인가요? 1947 GATT서부터 이 조항들이 있었으니까 쭉 발전되어 온 것이다. In general, the rules and procedures set out in the DSU will govern disputes arising under each of the various Uruguay Round agreements. 이 규칙과 절차들은 DSU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의 규칙과 절차들은 우루과이 라운드는 우리 WTO를 만든 그런 라운드죠.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그러니까 WTO 협정이 되겠습니다. WTO 그 협정, 그 개별 협정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분쟁에 적용된다. 그걸 규율한다. 뭐 이런 것이죠. The new understanding response to long-held U.S. concerns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dispute. 이 새로운 양해각서는 국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 미국이 그만 쭉 관심을 보여왔던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 As the country that has used the GAT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ore often than any other country. 자, 미국은 다른 어떤 more often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더 자주 이 WTO에 제소하는 국가. 우리 언젠가 통계도 봤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미국, EU, 뭐 우리나라도 꽤 많이 제소합니다. 일본. The United States has a strong interest in having an effective process to enforce U.S. rights under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그래서 미합중국은 결국 그 우루과이 협정상 미국의 통상상의 어떤 권리를 집행할 효과적인 그런 절차에 강한 관심을 가져왔다. Under the prior system, U.S. efforts to enforce its rights were often frustrated. 이 전 시스템, 그러니까 가트 시절 WTO가 만들어지기 전에 DSU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가트 절차는 상당히 좀 열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때마다 좌절을 많이 겪었고, when other GATT parties delay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다른 GATT 회원 당사국들이 그걸 분쟁 해결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지연시킬 수 있어서 신속한 절차에 의한 정의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좌절되었다 하는 것이죠. And blocked adoption of GATT panel reports. 또 GATT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제니까요.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채택이 됐죠. GATT 시절은. 지금은 반대로 역만장일치니까 모든 회원국이 반대해야 돼. 그러니까 채택이 거의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때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To address this problem, Congress made the negotiation of a more effective GATT settlement system. 미 의회는 보다 효과적인 GATT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A principal U.S. negotiating objective in the Uruguay round.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어떤 협상 중에 중요한 그러한 부분에 미국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협상 주제의 하나였다. 분쟁 해결, 뭐 여러 협상 주제가 있죠. 뭐 지적재산권 무슨 뭐 또 기존 WTO 협정들, 그러니까 GATT 협정들, 이 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Among the most important changes effected by the DSU. 자, 그러면은 분쟁해결 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Imposition of stringent time limits for each stag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그러니까 절차마다 stringent time limits, 시한을 명확하게 했다. 엄격하게 시한을 설정했다. Including the time for implementation of panel recommendations. 패널의 권고의 이행에 관련한 시한을 포함해서 단계마다 명확하게 시한이 설정되었다. 우리가 쭉 봤죠. Creation of an appellate body to review panel interpretation of Uruguay round agreements and legal issues. 상수심 기구를 창설한 것이다. 이것도 큰 변화의 하나죠. 법률심으로서의 상소기구. 가트 시절에는 없던 겁니다. 패널의 법 해석을 재검토하는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그리고 그 밖에 법적 쟁점들에 관해서 패널의 해석을 다시 재검토하는 그러한 권한을 갖는 상소기구를 설치했다. Automatic adoption of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s and of requests for retaliation in the absence of a consensus to reject the report or a request. 그래서 우리 쭉 봤지만은 패널이나 상수기구 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역만장일치니까 자동적으로 뭐 채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Of request for retaliation 그리고 보복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의 요구. In the absence of a consensus, 그러니까 모든 회원국들이 반대해서 그 보고서나 보복 조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한
이런 뭡니까 패널이나 상수기구 보고서 채택이랄지 보복 조치 요청은 자동적으로 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Automatic authority for complaining parties to retaliate. 그 complaining party 하면 제소국이죠. complaining party. 이 제소국이 이제 승소하는 경우에 그 제소국이 보복하는 것에 대한 자동적인 어떤 권한들, including in sectors outside the subject of the dispute. 분쟁 해결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보복할 수 있는 이 이제 교차 보복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섹터 retaliation 그 부분입니다. Or on request if panel recommendations are not implemented. 그러니까 패널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서 않은 경우에 이제 요청을 통해서 이러한 교차 보복이 가능하다. Or there is no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matter. 양 당사자 간에 상호 원만한 보상에 관한 합의랄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 이런 교차 보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군요. 뭐 여기 뭐 조금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뭐 다 우리 공부한 사항이니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업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11주차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12주차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